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중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오늘 항소심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이 이화영 씨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눈길이 확 가는 대목이 여럿 있었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이 녹취록은 이화영 씨가 수원구치소에서 자신의 부인과 만났을 때, 또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을 접견했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수원구치소의 접견 녹취록을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거예요. 먼저 부인과 나눈 대화를 지금 보고 계신데 4월 15일입니다. 날짜가.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죠. 총선 뒤에 자신의 부인을 만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달라. 비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을 때 얘기도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당선자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대속이란 표현이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한 것.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화영 씨가 민주당 의원들, 현역 의원들 2명 앞에서 나 대속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들리셨어요? 글쎄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이야기 듣고 재림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스토리를 갖다 봐야 되는데 2024년 올해 3월 5일에 검찰에서 재판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화영의 방북 비용 대납 보고를 공개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3월 5일에 검찰이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월 4일이 원래대로 하면 결심 공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4월 4일에 갑자기 이화영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왜냐하면 내 진술이 결정적 고리가 돼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부터 연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4월 4일이 언제였습니까? 4월 4일이면 총선 일주일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8일에 결심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월 7일에 선고가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만나달라고 그 부인한테 이야기한 게 4월 15일 아니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총선 직후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내 판결이 6월 7일에 나오게 했다. 4월 10일 이전에 나오지 않게 했다. 그랬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한번 이야기 들어봐주고 내 공을 갖다 좀 이야기해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오죽하면 내가 연어까지 소주까지 이야기를 했겠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이 어떻게 되냐면요, 말도 안 되는 범행 일체를 갖다 부인하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중형이 선고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을지 아니면 잘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위공직자로서 정말로 양심이 없다. 여기에 왜 예수님이 나온지 전 도저히 알 수가 없겠습니다. 자, 성치훈 부의장님. 대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화영 씨가. 다른 사람 죄를 대신해서 받고 있다는 게 대속이라는 표현인데, 그 덕분에 당선된 줄 알라 라는 취지로도 들려요.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역을 끌어들이는데 실제 성공했는지, 실제 아까 부인과 대화를 해서 실제 만났는지, 우리가 본 녹취록에서 보면 그 부인이 실제 왜 만나냐가 이거 난리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실제로 만났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속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왜냐하면 9년 6개월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 가장 큰 것이 불법 뇌물수수, 정치자금 수수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그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돈을 받았고 뇌물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신 죄를 치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근데 저렇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2개의 녹취록 전부 어떻게 보면 그 접견 장소에서 말하고 있는 거 다 녹취가 되고 있는 걸 알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걸
그 분명 녹취가 되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저런 발언을 했다? 글쎄요,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신빙성이 이미 이 언어 논란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저 발언들도 그냥 뭐 허세 뭐 이런 것들로 좀 치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성치훈 부장님께서 정치를 사법영역으로 끌어들였다가 아니라 끌어들이려고 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검찰이 끌어들였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전 대표가 검찰 술자리 회의 의혹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요. 이날이 이화영 씨가 부인한테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 라고 말한 그 4월 15일입니다. 들어보시죠. 구속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게 이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대명천지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심각한 일입니다.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당사자가 한 얘기인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최창희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에 이재명 대표의 저런 얘기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 같습니다. 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저게 저랬는지 저러지 않았는지가 확인이 안 된 상황. 어떤 게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 술판을 벌이고 술판이요? 예, 그거는 그렇죠. 확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기정사실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6월 7일 날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중형이 선고됐다면 9년 6개월에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앞서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대속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대속이라는 건 뭡니까? 설명하셨습니다만 자신이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좀 그렇게 들리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 다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들이 배지를 다른 거다. 이런 취지로 들리잖아요. 대속이라는 게. 좀 그런 면들이 다 영향을 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재명 대표의 글쎄 이재명 대표도 지금 대북 선거에 지금 피의자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7일 날 그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공범으로 또 기소가 됐어요. 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저 이런 부분들이 전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 어차피 중형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 항소심을 진행 중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영향을 줬다. 1심 재판에 그렇게 봅니다. 예. 김재원 부총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속했다. 국회의원 당선자들한테 나의 희생을 강조한 것이다라는 게 검찰의 지금 시각입니다. 그렇죠. 내가 대속 안 해줬으면 당신들 이 사태의 진실이 모두 드러나서 그 공개됐으면 너희들 국회의원 안 됐을 거야.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진실을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9년 6개월을 다 받고 이것이 뭐 좀 확대 해석하면 이재명 그 당시에 지사로부터 내가 그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는 것들이 덮여졌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배지 달고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술자리 사건 그거는 전혀 입증하지도 못하고 뭐 연어를 가져왔네 뭘 가져왔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날짜도 다 틀리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 그것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얘기한 대로 LH 내 덕분에 니들 대속한 거야 또 100% 진실로 받아들이셔야죠. 그러면 왜 그거는 진실로 받아들이시고 이번에 대속해서 너희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 고마운 줄 알아. 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100% 진실로 안 받아들이시나요? 그 선택적인 그런 그 채택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저 대송 얘기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뭐 언제까지 덮어두겠습니까? 그렇군요. 성치훈 부의장이 말씀대로 이거 지금 구치소 접견한 거 다 녹취된다는 거 이화영 씨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검찰이 다 듣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대속이라는 표현 쓰고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현출되게끔 하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취재해서 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